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왜 또 이게 무산됐어요? 핵심은 청와대를 포함할지 여부 때문입니다. 네.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27일 날 이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예. 의결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이 국정조사를 본격화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뭐 예상했던 대로 이 조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여야 간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오늘 보고가 무산돼서 이제 결국은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는 걸로 지금 여야 간에 다시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 이런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은 이걸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거냐. 박근혜 대통령을 전현직 대통령 이렇게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야당에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하기 위해선 예. 당연히 청와대의 이 보고 체계, 시스템 이런 부분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이견이 갈리고 있는 겁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에서도 대통령 자신에게 책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러면 예. 조사 필요하면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사고 직후에 청와대가 이번 참사를 어떤 경로로 언제쯤 인지했고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뭐 누구나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조사 대상에 성역을 두지 않는 건 이거는 정말로 필수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여권의 경우에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의 최종 책임기구인 청와대에 관련한 조사, 당연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번 조사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불똥이 튀게 될 경우에, 좀 전반적으로 여권이 국정을 주도하는 그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또 지방선거에도 굉장히 좀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청와대 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와대 전체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입장입니다. 여당이 청와대의 방탄막이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요. 네네. 사안이 사안인데다가 대통령이 무한 책임 그리고 나에게 있다라고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 또 오늘 팽목항에 내려가 있는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이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그랬었죠. 거기 첫 줄이 대통령도 분명히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걸 여당이 꼭 따라올 적이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첫날부터 이렇게 되면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부적으로 사실 그런 우려가 조금씩 나오는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진상조사위원회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면면들로 채워지고 활동 범위 및 활동 시한 수사권 주느냐 마느냐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인데 지금 네네. 구체적으로 탁 딕테이션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 또 여야의 합의에 떠넘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실갱이 줄다리기 할 게 곳곳에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계속 갈 텐데 이 강제 수사권 주겠답니까? 일단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현 시점에서 보면 좀 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문제입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와 대상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가 도대체 앞으로 실질적으로 진상조사를 위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가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 입장에서는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야정 민간 전문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가족까지 이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략적인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이 애로가 없이 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이런 것들을 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숱하게 국정조사가 있었고 또 심지어 법에 규정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해당 증인들이 뭐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불출석하거나 뭐 자료 제출을 안 하면서 이 흐지부지 되거나 제대로 뭐 상황 자체를 밝혀내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예. 여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게 이제 유가족들의 일관된 요구였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야당도 이 부분을 좀 수용을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오늘 제가 만나본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들 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조금 주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유가족 대표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 강제 수사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한 답변을 안 했었고 어제 담화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좀 다소 이 부담을 갖고 있는 대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네네. 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대통령 본인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나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의원이 특별 성명을 냈는데요. 네. 다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장문이죠. 예. 이 핵심은 이겁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국정 철학,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선 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 시스템과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 의원이 오늘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뭐 대체로 고개를 끄덕이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이제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의원의 오늘 성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대체적으로 문재인 의원이 그동안에 사실은 대선 패배 이후에 그 책임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런 특히 NLL 국면에서도 좀 곤혹스러운 점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네.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반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이 정부가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 문재인 의원이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었고요.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NSC의 운영이나 또 위기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들도 축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네. 좀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단계 아니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한 여론조사 기관의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에서 이제 야권 후보 중에서는 뭐 가장 앞서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문재인 의원의 본격적인 좀 자기 정치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금 하는 거 큰 의미는 없지만 안철수 의원보다도 좀 더 앞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고맙습니다. 잘 들었고요. 내일 연결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